이번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청와대 대통령 경제보좌관의 오발탄. 오발탄일까요? 아니면 뭡니까? 아무튼 이런 표현들이 오늘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 어제 상의에서 여러 가지 특강 형태의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5060 세대 할 일 없다고 험한 댓글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나 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죠. 또 있습니다. 발언 내용이요. 여기 있습니다. 요걸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제가. 김현철 경제보좌관 상의 발언 파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김현철 보좌관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남방은 주로 이제 아세안 국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세안에 관련 내용을 어제 얘기하고 강조하다가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발언 내용 더 소개해드리면요. 젊은이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 이러지 말고 젊은이들 아세안에 가보면 해피조선이다. 거기 가서 직장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요. 국립대 국문과 졸업해도 취직이 안 돼. 왕창 뽑아서 한글 선생님으로 보내고 싶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참 여러 가지 좀 느낌을 주는 글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그러자 참석자들은요. 정부 비판을 하는 세대에 뭔가 지적을 한 것 같긴 한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동에 가라 이렇게 얘기한 발언과 이게 뭐가 다르냐.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비슷하게 들린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청와대도 당혹했는데 어제 김현철 보좌관 해명을 했죠. 잘못한 표현으로 심력 끼쳐서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했지만 파장이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사도 있습니다. 마저 보시죠.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딴 나라 가라는 게 일자리 정부가 할 소리냐. 물론 패기를 갖고 해외에 나가서 진취적인 일을 해보라. 이런 취지도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세대 그리고 은퇴 연령이죠. 5060 세대 분들. 정부에 대한 불만을 댓글로 표출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댓글 그만 쓰고 아세안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의가 담긴 좋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요. 그 표현이 너무나 거칠거나 과도해지면 역풍을 불러오는데 어제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정도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네 분 패널 분들은 도대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그리고 수습을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경호 논설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한마디로 김현철 보좌관의 짧은 생각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보좌관이라는 직책에 있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것 같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저런 자리는요. 사실 기업의 CEO들, 최고 경영자들이 주로 플로어를 채우죠. 연사로 정부 관계자, 특히 청와대 쪽에서 연사가 오면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보기 힘든 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오는 거예요. 또 좀 솔직한 얘기를 원하고 오는 겁니다. 속 깊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정책을 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희의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조금 기다리면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공개는 안 됐지만 정책의 근거는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 정책을 바꿔보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경제보좌관이라는 게 청와대에 여러 명 있지 않습니다. 김현철 보좌관이 방금 이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김현철 보좌관은 어저께 그 자리에 가서 본인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에만 충실하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지만 예.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예. 특히 경제보좌관, 하나밖에 없는 경제보좌관의 입장에서는 가서 해야 될 얘기에 방점이 잘못 찍힌 거다. 평소에 본인이 어떤 곳에 어떤 신경을 더 쓰는지 잘 모르지만 이 하나로만 봐서도 김현철 보좌관이 얼마나 생각을 단견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자격이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해명을 저희가 화면에 좀 띄워놨는데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언에 대한 해명입니다. 어제 좀 했죠. 박항서 감독처럼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맥락이다. 5060 세대를 무시하는 발언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뭐 발언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이 5060 세대 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지금까지 보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반응이요. 자, 해명이 이렇습니다. 자, 배재정 의원님,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저는 아마 우리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강연의 기조를 이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텐데 이 말의 엄중함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뭐 저도 사실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들으시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청와대 참모로서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저도 좀 안타깝고. 그렇죠. 말이 엄중하죠. 청와대 참모 그리고 경제보좌관의 발언은 그 청와대의 인식으로 느껴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특히 정치권에서는 뭐 말을 좀 잘못했다가 크게 이 선거의 어떤 판세까지 흔드는 이런 일들이 숫하게 있었습니다. 왔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뭐 공직자들도 그렇고요. 뭐 저를 포함한 이 정치인들도 말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뭐 본인이 해명 내지 사과를 하면서 그런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뭐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또 그런 분노를 다 이 일시에 또 잠재우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즉각적으로 사과했다는 부분들은 좀 참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060 세대에 댓글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 관련 기사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진짜 방송에서 소개를 드릴 수 없을 만큼의 험한 소리도 참 많았거든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이경환 변호사.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돼요? 본인이 뭐 사과했고 해명한 대로 아마 고의적으로 5060 세대 노인이나 뭐 청년들을 폄하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폄하할 생각을 하고 발언은 자리도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보기에 그런 자리에서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평소에 인식이 물론 뭐 그것만은 인식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5060이나 젊은 사람들 보는데 그런 인식이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의식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나왔지 않았는가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 5060 세대를 저도 50인데 할 일 없다고 험한 댓글을 다는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 없다고 불평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해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정권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가장 낮은 세대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대해서만 특별하게 찝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인식들이 있다. 그것이 여과 없이 속에 나오게 됐는데 그 어쨌든 5060과 젊은 세대 공통점이 뭘까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5060 세대는 전통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정권의 지지층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이번에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5060 세대마저도 현 정권을 지지하다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히 20대 특히 젊은 남성들의 지지율은 많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 이유는 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20대들의 일자리 문제 특히 20대 남성들의 느껴지는 어떤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인식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인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전 국민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국민 인식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저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게 선으로 받아들이기 참 힘든 상황이었던 게 말씀들 하신 것처럼 이제 5060 세대가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영화 친구의 그 유명한 대사 있죠.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서 아까 저희가 키워드를 그냥 아세안에 내가 가라 이렇게 저희가 그냥 표현을 해봤습니다. 좋은 뜻이라도 예.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예. 나 보기 싫어서 가란 소린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뭘 고쳐야 될까? 예. 저도 신남방 정책이라는 부분에 적절하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분이 해서 이거를 해명하지는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사실 50, 60세대뿐만 아니라 20대들도 예. 갑자기 동남아 가라 그러면 되게 뜬금없어요. 힘들어요. 아니, 과거 정부 때 중동에 가라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청와대 경제보장으로서 우리가 동남아로 가실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겠다. 내지는 국가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갈 만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더 설득하고 더 보여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막연하게 그냥 가서 한번 부딪혀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청와대 경제보장 할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절로 가고 싶게 만들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라 하니까 이게 또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발언이 오늘도 계속 논란이 될 듯합니다. 이걸 수습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